오전에 후보자님이 위원장이 되셨을 때 이해충돌 상황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이 이 카카오 등을 포함한 빅테크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의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이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은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들하고 금융권하고 완전하게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의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논의를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대환대출 서비스에 카카오라는 이 플랫폼 논의로 하고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카카오라는 이 업체와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형 자체에 대한 판단이 선행이 돼야지 그 내용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이 외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카카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중에 2대 주주가 한투이지 저는 카카오 그룹하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한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상황인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카카오은행, K뱅크, 아이뱅크와 관련된 안건에서 제척됐던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제척된 게 아니고 제가 회피한 겁니다. 제가 회피를 했는데요. 제척을 했든 회피를 했든 안건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외형이 형성됐기 때문에 제척을 당하든 회피를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해충돌 상황 때문에 금융위원장 후보로서 부적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혁신금융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는 이 혁신금융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제척 사유입니다.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 기업과 특정 회사와 무관하다. 금융위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데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 정책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할 때 그 집행될 대상들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논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다 연결된 상호작용 아닙니까? 어떻게 그 부분을 그렇게 잘라내고 금융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다,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충돌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뭔지는 아십니까? 이해충돌은 내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해충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해충돌이고 그런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외형 자체가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서 그 업무의 청렴성에 대해서 신뢰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해충돌이고 후보자는 혁신금융과 관련해서 이미 이해충돌의 외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서 특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아주 부적격한 그런 후보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미국의 해리슨 부통령으로 지명되자 로펌에 근무하는 남편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법무법인을 사직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실제 이해충돌이 있는 문제가 다루어져서 그럴까요? 그러한 외형이 형성되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해충돌입니다.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는 이해충돌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거는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상황에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이 이해충돌 방지가 아니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재되는 외형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해충돌이고 후보자는 지금 이해충돌의 외형이라니까요. 전형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후보자를 탓하기보다는 후보자를 임명한,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을 탓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뭐 사실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이해합니다만 말씀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취지를 이해하시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얼마나 기준이 높아졌는데요. 그 외형을 가지고 금융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인사인 겁니다. 저는 36년 동안 공직자로 살았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외형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라니까요. 그게 우리 공직자들에게 지금 요구되어지는 그런 도덕성의 기준입니다. 그 외형 자체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공직 전체의 신뢰도를 위해서 내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에게 실망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인사청문 요청서에 후보자와 관련해 가지고 저축은행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서 사전에 차단했다라는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요청 사유가 들어왔고, 후보자 스스로도 서면 답변에서 자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서 저축은행 부실을 잘 정리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원에서 업무 처리를 업무를 지연 처리해서 부당한 사전액 인출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여저축은행이 영향을 줬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재심의에서 취소됐습니다. 재심의에서 취소된 것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분은 잘못했는데 실무자에 불과하니까 그냥 기간주의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업무 능력을 과대포장하십니까? 저는 과대포장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은 외환위기 때도 저 감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태 때도 감사받았습니다. 제가 자화자찬하려고 쓴 게 아니고 이런 경력을 활용해서 그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융위원장으로서 근무하는데 그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썼는데, 사실 이걸 좀 자화자찬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권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